요새 돈 빌릴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대출 난민들이 되게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씁쓸한 이야기죠. 빚이 이미 많아서 그 빚을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할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대출을 더 안 해주는 거겠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돈 몇 푼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은 돈이 필요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30억, 50억, 100억 건물주도 200만원, 300만원 없어서 경매 처분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빚 때문에 궁지에 내몰리면 우리가 팔면 안 되는 것들까지 다 팔아버리죠. 뭘 팝니까? 양심을 팔죠. 그리고 부모 자식도 팝니다. 우리가 TV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거 보면 후진국에 되게 못 먹고 사는 나라에서요, 엄마가 자기 딸을 화장시켜가지고 관광객들 앞에 내놓습니다. 왜입니까? 화대 받으려고.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야 식구들이 먹고 사니까요. 되게 씁쓸한 이야기죠.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만 있겠냐라는 겁니다.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나라에서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 쓰레기통 뒤지다 보면 먹다 버린 음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음식 찾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1950년대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넝마주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넝마주의가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뒤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대찌개, 이게 뭡니까?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먹다 남은 음식들 싸그리 모아가지고 물로 씻어서 그걸로 찌개 만들어서 먹은 게 부대찌개의 원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경제가 좋지 못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시대는요, 되게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사기꾼들이 창궐할 겁니다. 사기꾼들이 왜 늘어나겠습니까? 입만 나불나불 거려가지고 사람들 등쳐서 돈 벌어 먹으려고 수작질 하는 겁니다. 참 우려스러운 게 지금의 상황이죠. 한국 경제가 얼마나 최악이면 현금 살포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현금 살포하면 나중에 세금이 더 늘어난다. 현금 살포하면 안 된다. 비판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판할 수 있는데 그게 극도로 싫으면 그 지원금 안 받아야죠. 지원금 받아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데 기부하라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 중에 기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인데 라고 얘기하면 지가 가져가서 쓰죠. 되게 위선적인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시행하면 제일 먼저 가서 손 내미는 게 그런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식량 자금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해외 수출과 수입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라는 거죠. 불편한 이야기지만 내수가 침체가 되고 내부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중국 관광객이든 일본 관광객이든 해외 관광객들 잔뜩 들여야 됩니다. 9월 29일 날부터 2025년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기준으로 대상으로 무비자를 시행합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관광이나 면세점 쪽 분야가 좀 나아지겠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최대한 개방하고 고객들에게 정말 90도 인사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공손하게 대해서 그들이 계속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면세점이요, 현대면세점,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다 구조조정했잖아요. 점포 폐점하고 옛날보다 경쟁이 심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수익을 최우선을 해야 살아남으니까요. 지금 살아남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그냥 무디게 느낄지도 모르겠는데요, 물류회사든 온라인 유통회사든 오프라인 유통회사든 제조사든 이력들을 생각보다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들도 덩달아서 있잖아요.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죠. 신입사원보다 부장이 많다고, 일할 사람보다 관리자가 더 많은 시대다라고 엄청 두드려댑니다. 인력이 정체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관리자들 대거 내보내라고 계속 사인 보내는 거죠. 되게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처먹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젊은 친구들은요, 자기들은 나이가 안 되냐라는 거죠. 자기들 좀 지나면 중장년에 관리자가 될 텐데, 나이가 들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 좀 지나면 내 이야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으로 고민스러운 게 지금입니다. 빚 내야 되는데 대출 나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지금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각오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잘 따져봐야죠.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고 좀 더 우려스럽다라는 거,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 어떻게든 살아가는 현실적인 내공이 필요하다라는 거. 지금 부동산 투자하겠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그리고 주식시장은 계속 우상향하는 것 같은데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상승장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올라간다 이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작전 주나 아니면은 무리하게 기대가 많은 것들은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때 펀드 매니저니 누구니 이러면서 앞에 나와서 주구장창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서 그들이 추천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추천하는 건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기 자신들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자기만의 확신이 있을 때 옅돈을 가지고 하는 건 좋다. 다만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부화내동해서 휘둘려서 하면 백전백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고비당 우량주를 사서 꾸준히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SK텔레콤 한 6%대 주잖아요. 에코리인프라, 강원랜드 이런 고비당 우량주를 사서 배당받으면서 평생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 그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심부리고 2배, 3배 시의 차익을 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터인데 좀 두고 보자고요. 살펴가 보자고요. 예사롭지 않고 쉽지 않을 수 있고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봐야죠. 해내야죠. 좀 단단하게 내다보고 움직여 가보자고요. 지금 대출이 안 나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경매 물량도 지금 9만 2천 건이랍니다.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10만 넘어가고 12만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금융권들이든 아니면 뭐 여러 업종에서 다 5060들, 586들 대거 내보내려고 난립니다. 5060이 아니라 50들이죠. 50대들. 586들, 50대 중반 회사들이 안 놔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퇴직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은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잘 좀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